네. 이제 태음인의 병증 구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호흡과 이렇게 이제 호흡 기획과 수승 화강 이렇게 태음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렇게 표와 리에서 그런 호흡 기획이라는 관계에서 그리고 수승 화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태음인의 병증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음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태음인도 똑같은 관점에서 일단 보게 된다면 그 표가 있고 리가 있을 때 일단 복리에서는 위안의 온기가 부족하면 소장의 량기가 필성 과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음인이 대장의 한 길은 강에서 몰아낸 것처럼 소태음인도 일단 그러한 작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표에서 소음인이 한기 때문에 양기가 승양하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태음인의 온기도 양기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지 못할 때 열증이 발생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태음인은 온기라는 것은 이렇게 수승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온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강음도 원활하지 않아서 한증으로 그 한 때문에 온기가 더욱더 압박을 받는 자기 회복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단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장의 기액을 흡하는 작용이 표에서 흡취지기에 과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열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음인 이걸 가지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태음인은 위완수한 표안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표병이란 무엇이냐? 배표에서 이렇게 보명지주가 약해질 때, 온기가 부족해질 때, 그러면 수승이 잘 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자기 회복력이 약해지는가? 라고 할 때 수승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한사로 작용할 때 호산지기의 약화를 더 심화시킨다. 그런데 표의 온기라는 것은 위완의 호기액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 강음이 되지 않을 때 아까 태음인의 복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리를 해본 것처럼 강음이 원활하지 않아 한사가 작용할 때 표에서는 물론 리에서도 결국 위완이 수환하게 돼서 호기액이 쇠약해지면 표에서 승환하지 못하는 것이 위완수환 표안병이다. 이게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공식, 구조인 것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표에서는 온기가 약하지만 위완 기능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찬바람을 맞았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배추 표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표에서 온기의 약화도 있고 위완도 같이 약해져 있는 경우, 장간병, 그리고 병 자체가 복리 위완에서 쇠약에서 가장 시작을 해서 이게 일단 지금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때 이때 표의 온기도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강음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한증과 더불어서 병이 약해지는 경우를 위완한증, 온병이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수열 리열병이라고 한다면 자, 리병이죠. 복리에서 소장에 흡취주기가 과할 때 이걸 해소하는 것이 리병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음인은 호흡 기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표에서 화강, 흡기획 작용을 통해서 표에서 흡기획 작용을 통해서
열증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보명지주인 온기가 회복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발생한다. 그래서 리병이고 열병이고 간수열 리열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리병이지만 사실은 소장의 흡취시기는 크게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표에서만의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에요. 일단 현상적으로 표에 나타나는 그런 열증의 상태, 양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소장의 흡기액의 과도로 인해서 표에 열증이 생기는 것은 간열열증 온병, 리열 온병,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온병의 단계, 그러니까 위안한증 온병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 열 때문에 이 온기가 열증이라는 것은 승량하지 못해서 자기 회복력이 양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태음인의 경우에는 온기가 작동하지 못해서는 증상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열이 너무 심해서 흡취지기가 열증을 조장하는 것 때문에 폐위안이 양기가 쇠약해져서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열 폐조증이라고 이러한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음인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위안수한 표한병, 간수열 리열병 이러한 구조를 보았는데, 위안한증 온병, 간열열증 온병, 리열 온병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호흡 기획으로 인한 수승화감과 한열 증상이 결국 이 증상 자체는 표에서 일어나지만 원인은 복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의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의 표에서 현상이 이러한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온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표에서 일어나지만 증상은 표에 있지만 원인이 복리에 있기 때문에 이 리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결국에서는 치료를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이 쇠약할 때 표에서 온기 부족으로 위안수한 표 한 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위안 쇠약이 소장 필성으로 간수 열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건데, 위안 쇠약으로 인해 한사로 인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한증이다. 대변이 복리의 상태가 대변이 활하다. 의인 건열, 반대로 열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갈근 대왕.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인은 복리에 있으니까 복리의 위완과 소장의 상태를 보는 것은 따라서 치료를 해라. 그리고 간열열증 온병과 리열 온병이 나눈 것처럼 표에는 열이는 있으나 리에서는 이게 소장 필성한 것이 이렇게 소장 양기, 아까 리에서는 이게 강음이 잘 돼야 위안이 소음인의 경우에 유추해 봤을 때 위안이 충실하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표에는 소장으로 인해서 열이 있으나 리에서는 강음이 잘 되지 않아서 이 구조가 깨지면서 현상적으로 표열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간열열증 온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표의 열이 리에도 들어가서 표는 열하고 리는 한한 것이 아니라 표는 열하고 리도 열한 경우에는 리열 온병이다. 그래서 갈근 승기탕으로 치료한다. 이런 식으로 간열열증 온병과 리열 온병을 나눈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음인에서 온병이라는 단어로 이런 식으로 위안한증 온병, 간열혈증 온병, 리열 온병, 그리고 굳이 대변이 활할 때, 조할 때 이렇게 처방이 완전히 나누는 것을 조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유추해 봤을 때, 자, 표에서 온열량 한기 중에
태음인은 이 량기가 과다한 거거든요. 간대폐소한 데 있어서. 그런데 이 대한 것이 수승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얘네가 강도 제대로 못할 때, 이게 한사로 작용할 때, 또는 소장의 흡취지기로 인해서 이때는 이게 강음이 잘 되기는 하나 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열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표의 온기와 위안 호 기액에 인해 수승을 하지 못해서 원활하게 강하지 못해서 이게 한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소장흡 기액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원래의 목적도 이거 한사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흡기액이 과도하여 열증을 유발하는 경우, 그래서 간열 열증 같은 경우에는 음양이 구성하다, 소양인의 경우에 리열병에서 음양이 모두 허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다르게 이 경우는 음양이 모두 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표현을 왜 사용하였는가? 그걸 추정했을 때 이게 한과 열이 나오는 게 이 음양지기가 음양지기 자체가 과다하나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한으로 가는 경우와 본래의 역할을 행하고 있으나 그게 과도하여 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의 한 병과 열 병은 기본적으로 열다 한소, 한다 열소와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혼재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게 한이면 한, 열이면 열로 원활하지 않을 때는 아예 한으로 가거나 제 역할을 할 때는 열증을 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병이 처방 자체가 의인 권율과 갈근 대왕, 한다 열소, 열다 한소, 처방의 전체적인 상태를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떨 때는 한이 되고 어떨 때는 열이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증이라는 개념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열이라는 건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게 원활하지 않을 때 한이지만 이게 원활하게 제 역할을 하나 과다한 것일 때 열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이고 어떨 때는 열로 작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한증일 때 한증을 치료해서 이걸 원활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과다한 것이 해소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한에서 열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임상례를 보면 태음조이탕이나 열다한소탕을 쓰다가 꼭 갈근 승기탕으로 조리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히려 갈근 승기탕, 태음조이탕이 태음 조이하는 약으로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쓸 것 같은 처방이나 이걸 굳이 어느 순간에 대변이 막히고 갈근 승기탕으로 조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태음인의 한과 열은 음량지기의 작용 양상에 의해서 한증으로 가거나 열증으로 가거나 이게 갈린다는 거예요. 소양인의 경우에 한과 열이 거의 대부분 구조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 번 한은 계속 한이고 한 번 열은 계속 열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물론 소증도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서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온병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것이 표에서 한열병증을 유발하나 그 원인은 위완 소장의 복리의 호흡작용에 있기 때문에 복리의 상태가 치료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이렇게 태음인 병증 구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